다이어트 할 때 탄수화물 무조건 피해야 될까요? 좋은 탄수화물을 적정량 먹으면 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나쁜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다이어트에 안 좋겠죠. 과일은 먹으면 좋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나쁘다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단백질이나 지방도 다뤄볼게요. 안녕하세요, 충우TV입니다. 오늘은 탄수화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이어트 할 때 탄수화물 무조건 피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탄수화물을 섭취를 해야 될까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탄수화물의 역할을 아셔야 돼요.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몸 안에서 이제 에너지를 쓸 때 고강도 에너지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단기간에 많은 양의 에너지를 내야 될 때 탄수화물이 에너지원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효율적인 에너지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탄수화물을 아예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방이나 단백질이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는데 탄수화물에 비해서 지방이나 아니면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효율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강도 운동 시 효율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게다가 탄수화물을 계속 안 먹게 되면은 만약에 단백질이 에너지원으로 쓰였다라고 하면은 단백질은 몸 안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정말 많습니다. 근육 합성이나 아니면 뭐 회복이나 뭐 면역력 등등 엄청 많은데 그런 이제 역할을 못하고 단백질이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거예요. 오히려 다이어트 할 때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걸 탄수화물을 잘 먹어서 에너지를 잘 내서 운동을 잘 하면은 오히려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탄수화물 5를 먹고 5를 운동하는 것보다 10을 먹고 20을 운동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좋은 탄수화물을 적정량 먹으면 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나쁜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다이어트에 안 좋겠죠. 탄수화물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단순 탄수화물이랑 복합 탄수화물이 있습니다. 단순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단당류랑 이당류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단당류는 하나, 이당류는 두 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몸에서 이게 흡수가 돼서 지방으로 간다고 예를 들면은 이 흡수가 되는 거는 단당류 형태로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단당류를 많이 먹으면은 바로 몸에서 흡수가 되겠죠. 이당류 같은 경우에는 딱 한 번만 분해를 하면은 바로 흡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당류나 이당류, 이 단순 탄수화물은 먹으면은 분해를 거의 안 하고 흡수가 빨리 됩니다. 그래서 흡수가 빨리 되기 때문에 혈당이 빠르게 오르고요. 혈당이 빠르게 오르면은 그 혈당을 빠르게 낮추려고 인슐린 분비가 많이 됩니다. 결국에 이걸 에너지원으로 쓰고 싶은데 에너지원으로 쓰기 전에 그 몸에서 흡수가 돼 버려서 지방 합성이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복합 탄수화물입니다. 복합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다당류예요. 다당류. 그래서 여기 단당류, 이당류보다는 다당류는 뭐 10개, 수십 개, 수백 개를 이렇게 묶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글리코겐, 전분, 식이섬유 이런 형태인데 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 많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분해를 되게 많이 해야 됩니다. 분해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는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요. 인슐린도 그만큼 많이 분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몸에서 다 분해한 다음에 흡수하기 전에 에너지원으로 쓰기 효과적인 거예요. 지방 합성이 덜 되겠죠. 다이어트 할 때는 이 복합 탄수화물을 잘 먹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또 식이섬유는 특히 야채 같은 걸 많이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이 식이섬유 같은 경우에는 몸에서 흡수가 안 됩니다. 흡수가 안 된다는 거는 배출이 된다는 거예요. 칼로리도 상당히 낮지만 몸에서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배출이 되기 때문에 변비 예방에 되게 좋습니다. 장 건강에도 좋고요. 대신에 많은 양의 물과 같이 섭취를 해야지 이게 배출이 잘 됩니다. 이것도 물이랑 잘 안 먹으면 배출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다이어트 시 물을 잘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단순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현미처럼 다당류 형태인 상태에서 빠르게 흡수하기 위해서 이거에서 이제 정제 과정을 거쳐서 쌀밥으로 변환시킨 이런 정제 음식, 가공된 음식을 단순 탄수화물이라고 하고요. 복합 탄수화물은 뭐 자연 그대로인 식품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구마나 현미나 통밀빵 이런 것들이요. 근데 단순 탄수화물이라고 무조건 안 좋고 복합 탄수화물이라고 무조건 좋지는 않습니다. 단순 탄수화물도 만약에 이제 탄수화물 함량이 되게 적어요. 그럼 에너지원으로 잘 써내면 되고요. 복합 탄수화물을 먹더라도 너무 많이 먹거나 아니면 탄수화물이 너무 많으면은 비효율적이겠죠. 그럼 이제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 당질과 식이섬유로 이루어져 있어요. 당질 같은 경우에는 이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 에너지로 쓸 수 있는 형태고요. 식이섬유는 흡수가 안 되는 몸에서 배출이 되는 형태예요.
근데 이 당질 안에 당이 있습니다. 이 쉽게 설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당질 안에 당은 이런 형태가 여기 안에 당이고요. 이 당질 전체가 이 형태예요. 그래서 당질은 에너지원으로 잘 쓰이는데 될 수 있으면 다당류가 많이 있는 당질을 먹는 게 좋겠죠. 그럼 이제 식품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100g당 탄수가 22입니다. 이 탄수화물이 20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 중에 이 당질이 12.8, 당류가 4.2, 식이섬유가 3g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 에너지원으로 써야 되는 게 이제 100g당 그럼 17의 당질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다이어트식 고구마랑 쌀밥을 많이 먹습니다. 근데 쌀밥은 이 정제 음식에서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쌀밥 같은 경우에는 100g당 탄수가 31g입니다. 31g인데 정제가 됐기 때문에 당류랑 식이섬유가 거의 없어요. 당질이 30g 정도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게 30g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30g만큼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복합 탄수화물의 통밀빵 같은 경우에는 자, 탄수가 100g당 무려 47g이 있습니다. 여기서 식이섬유가 4.4지만 당질과 당류를 합치면은 42g이 넘습니다. 이 쌀밥에 비해서 훨씬 높은 당질을 보유하고 있어요. 저는 다이어트 할 때 통밀빵을 꽤 많이 드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통밀빵을 다이어트 할 때 먹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게다가 통밀빵이 아닌 여기서 정제된 식빵 같은 경우에는 탄수가 100g당 50g이나 들어있습니다. 50g인데 이 중에 식이섬유 2.4를 빼면은 이게 47이 넘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뭐 빵에다가 뭐 잼 발라 먹거나 아니면 크림 같은 거 이제 크림 같은 게 들어간 빵 먹으면은 그래서 다이어트할 때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겠죠. 그리고 이제 과일 종류입니다. 과일은 먹으면은 어떨까요? 과일이 좋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나쁘다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먹냐,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 할 때 사과를 꽤 많이 먹습니다. 사과 같은 경우에는 100g당 13g의 탄수를 보유를 하고 있어요. 13g인데 식이섬유가 2.4고 당류가 10이에요. 대부분 당류예요. 그러면 이제 100g당 당류가 10이다 라고 하면은 이게 설탕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과일도 많이 먹으면 좋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른 탄수화물에 비해서 훨씬 탄수 양이 적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먹고 에너지로 써버리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운동하기 전이나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사과 하나 정도 먹어주면은 그걸 이제 뭐 활동을 하면서 아니면 운동을 하면서 에너지원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운동 전에 사과를 먹는 경우가 꽤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당류가 많더라도 활용을 잘한다면은 오히려 효과적인 탄수화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토마토 같은 경우 이제 야채나 이런 식이섬유가 포함된 토마토를 예를 들면은 탄수가 100g당 3.9밖에 안 들어 있습니다. 이 중에 식이섬유가 2.6이에요. 그래서 이제 100g당 3.9면은 다른 거에 비해서 엄청 효율이 높죠.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저는 야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이유입니다. 포만감도 잘 주고 그 다음에 배출도 잘 되고 변비 예방에도 좋고요. 이 토마토가 이 정도인데 다른 잎 종류나 더 얇은 야채 종류는 훨씬 탄수가 낮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야채를 잘 먹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쉽게 설명을 하면은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강도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다이어트 할 때도 꼭 섭취해야 되는 중요한 에너지원입니다. 근데 단순 복합으로 나뉘는데 복합 탄수화물 중에서 다당류 종류로 먹어주는 게 좋고요. 왜냐면 분해가 천천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복합 탄수화물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고 단순 탄수화물이라고 다 안 좋은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요거의 함량을 따져서 더 효율적으로 먹을 수 있게끔 자기가 똑똑하게 이 탄수화물을 똑똑하게 섭취하면서 이걸 이용한다고 하면은 다이어트 할 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나 아니면 탄수화물 섭취에 정답은 없습니다. 얼마나 자기가 이거를 이용해서 생활 패턴이나 아니면 운동 패턴에 계획을 맞춰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를 아신 다음에 이걸 다이어트에 잘 활용을 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해서 탄수화물이나 아니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음에는 단백질이나 지방도 다뤄볼게요. 충우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